네, 자, 시장의 주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의 최은곤 차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시장도 혼조로 마감을 하고 현재 일본 시장도 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보합권에서 계속 공방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1% 가까이 좀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좀 내재되어 있었던 불안 요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 코로나 이확산이라든가 북한 도발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론적으로 네. 수요일 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90포인트씩 이틀을 뺐었던 이런 네. 상황들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이런 그래요?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네. 악재가 발발한다면 그 악재가 과연 노이즈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얘긴즉슨 코로나한테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다스려질 것이 전염병이고요. 지금 웬만한 도발로는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게 이제는 한국의 지정학 핸디캡이 된 지 이제 올해입니다. 거칠게 불만 표출을 할수록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더 어렵다는 사실의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노이즈는 결국 순리로 귀결된다 이런 사실들을 지금 미중이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결국 하와이에서 고위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훈훈한 분위기가 미중의 이런 분위기가 이러한 상황은 결국 순리로 돌아간다는 사실들을 그대로 해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북한도 결국은 대결말로 가는 과정에 노이즈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제가 급락 분위기 뭐 이런 그 좀 훈훈한 분위기 시장에 대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그 논조로 말씀드리는 이런 큰 배경을 네. 저는 공모주 시장의 어떤 열기로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예. 뭐냐면 지금 SK 바이오팜 들어오기도 전에 이제 코스피 200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3년 만에 1조 원대의 대여급 IPO를 필두로 해서 올해 공모 시장이 상장 IPO 예정 기업이 60에서 70개, 공모 금액이 5조 원에 달하는 빅힌트 엔터테인먼트 12억을 기부했죠. BTS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이런 분위기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런 IPO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대한다고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시장이 그만큼 괜찮기 때문에 공모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4월에 공모 건수가 0건이었던 상황들을 상기해 봅니다. 그것은 결국 그걸로 설명할 수 있는 반전의 어떤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반전은 미국의 소매 판매 서프라이즈에서도 볼 수가 있죠.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지금 좋았다고 해서 당장에 하루 이틀의 어떤 양호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었는데 현재까지는 이전 소득 효과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이후에 하지만 7월 이후에 연방정부의 실업보조금 이후를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와서 시장의 지표의 역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번 1, 2분기에 코로나에 직면하는 이런 시절을 겪으면서 비관론에 일관하는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들을 그냥 몸서리쳐지게 이렇게 느꼈습니다. 시장에 대한 관점을 가질 때는요, 비관론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 쳐다보고 생각할 때는 오로지 낙관만이 전진할 수 있는 어떤 전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조심할 필요는 있는 거지만 리스크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맨날 조심만 해서는 수익의 기회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조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큰 조정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은 결론적으로 매우 낮아졌고 네. 조정이 온다고 하면 조정은 곧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에 참여하셔야 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모든 노이즈는 순리로 귀결이 될 것이고 낙관을 전제로 좀 시장에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안 그래도 좀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으니까 좀 그동안 종목들을 좀 펼쳐놨다면 종목을 좀 압축하고 이익이 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 네. 매우 좋죠. 지금 종목을 마구 확산할 수 있는 네. 시기는 분명히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의 시장의 주도주에 언제나 집중하면서 네. 종목을 좀 슬림화 시켰다가 횡보하는 것들을 다시 조정이나 횡보 시에 매집하는 것 그런 것들은 뭐 언제 어느 상황에서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네.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주도주 외주로 종목을 좀 압축하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도주가 어떤 종목군인지 궁금하네요. 최근엔 또 제약바이오 업종의 열기도 뜨겁잖아요. 여전히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좀 유망하게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바이오 네. 얘기는 제가 어지간하면 하지 않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건 역시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을 보면서 익숙한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주의 밸류에이션과 우리가 수십 년 동안을 보면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의 주가의 위치, 아주 익숙한 그 주가의 위치, 이것이 굉장히 괴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심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역시 절절히 느끼고 있는 게 바로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는 바로 위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SK 바이오팜 상장 효과, 이것에 또한 탄력을 받아서 랠리가 일단은 지속될 것을 예상하는 것이 좀 무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공매도 해제가 9월이죠. 그럼 9월 이후에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예. 6월이죠. 그러면 9월까지는 일단 최소한 당분간의 추세는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도 또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네. 그래서 바이오를 볼 때 일단 빅3 인덱스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또 하나 SK 바이오팜. 예, 그래서 얘들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들의 급락이 없는 한 바이오는 일단 그 시기적으로 그때까지는 일단 당분간 상승 추세일 것이라는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네. 정부에 맞서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부동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혼란을 많이 겪으시겠습니다만, 정부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 개발, 백신 개발에 10년 동안 6천억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역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지지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이오 네. 투자자들의. 이 투심은 다시 시장 전체로 돌아와서 머니 무브의 어떤 큰 흐름에서 저금리 유동성 장세에서 우리 동학개미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큰 흐름 속에서 개인 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확대되었고 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여기에 대부분 포진되었다는 사실들 역시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외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바이오주를 볼 때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리가 조심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런 시장의 큰 흐름, 그 주도력이 바이오에 있음 또한 당분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큰 흐름은 있겠지만 좀 9월까지 정도만 좀 보고 9월 이후에는 약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해보자는 의견도 좀 괜찮을까요? 예, 네. 그걸 약간 조금 우울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강세는 조금 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바이오주에 이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또 최근 코로나가 또 수혜 업종으로 떠오른 종목들이 코로나 또 관련된 또 음식료 업종이 아닐까 싶은데 음식료 업종에 대한 내수 업종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워낙 환율이 네. 드라마틱하게 6월 첫째 주에 뭐 10원씩 한 3, 4일씩 움직였기 때문에 준비했었죠. 외국인 러시가 가능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고 혼자 횡보를 했었던 K푸드, 우리 음식료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등, 리바운드는 거의 예고 같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더존 이런 것들이 90포인트, 100포인트씩 빠지는 장에서 우리 하이트진로하고 같이 반등하던 이 언택트 경쟁력들은 굉장히 낯설지 않은 우리 데자뷰를 보는 이 3, 4월에 이런 장면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랠리가 웬만큼 진행됐기 때문에 다시 2차 랠리가 주가 여기서 또 막 발산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관심을 이탈시키는 어렵다. 이 흐름에서 차기 순환매의 바통을 이어받을 그 섹터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힌트 업종으로 음식료를 보자. 지금의 음식료에 대한 관점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바이오 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점을 주신 거고요. 그렇다면 종목군 내에서는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세요? 그래서 음식료가 횡보하다가 환율 모멘텀과 이런 분위기들을 받아서 올랐다면 그런 움직임들에 차감해 볼 것들이 아마 오늘 6.18 장증동 광안전 아니겠습니까? 네. 화장품 사전 마케팅이 워낙 후끈했었는데요. 우리 주가, 화장품 주가 못 올라서 좀 답답하셨을 겁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실시 이후에 왕홍 라이브,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사실 아실 겁니다. 네. K뷰티 시절의 어떤 리즈 시절은 좀 먼 얘기로 들리겠지만요. 너무 오랫동안 원더퍼폼 했기 때문에 1, 2분기 면세점 화장품 매출 감소를 직면하는 어떤 불가피한 부진 이후에 지금 이제 모멘텀을 한번 받아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커머스 모멘텀의 선두주자라고 저는 생각하는 코스맥스. 코스맥스는 작년까지 오프 고객사 비중이 일단 하락이 일단락됐다는 부분들이 일단 양호하고요.
과거 국내 경험치에서 확인하는 코스맥스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빅 브랜드를 기대해 본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화장품주로 아마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다른 화장품주하고 주가 레벨이 좀 다른 어떤 움직임들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클리오. 이 클럽 클리오는 면세점 일단 후퇴하겠지만 네. 왕옥 라이브를 겨냥한 수출 회복을 기대해서 1분기에 온라인 47% 상승했거든요. 네. 그런 성장이 2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 한번 해보면서 올해 한국하고 일본에서 검증된 브랜드력이 이제 중국에서 포지셔닝이 다시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네. 중국의 마침 내수 시장이 안정화로 들어가는 이런 양호한 배경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낙관적인 뷰를 주셨는데 종목과 업종군에 대해서는 다소 좀 내수에 집중하는 약간 보수적인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을 많이 주셨네요. 음식료와 또 화장품. 네. 알겠습니다. 저는 화장품 업종 중에서는 코스맥스 그리고 클리오 종목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중국의 6.18 쇼핑 축제입니다. 제2의 중국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데요. 또 이런 축제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최은건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